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첫 KT 위즈와 홈 4연전 경기 리뷰를 좀 들고 왔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잘 풀리지 않았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좀 충격이었어요. 시즌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지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프리뷰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나 최악의 경우 4연패를 할 경우 2위와 3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4연패를 해버립니다. 3위였던 KT와 순위가 뒤바뀌어서 LG 트윈스가 단 5경기 만에 1위에서 3위까지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4.5경기 차이였어요. 그래서 패전 리뷰 영상을 매 경기에 올릴까 하다가 올리지 않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좀 묶어서 올립니다. 그만큼 LG 트윈스 이번 패배가 좀 많이 충격적이기도 했고, 이번 쉬는 동안에 좀 선수들이 생각을 좀 잘해서 다음 주중 경기 비예보가 있긴 하지만 주중 경기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하나전까지 좀 선수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LG 트윈스는 후반기 4연패, 전반기까지 포함해서 종합 5연패를 했는데요. 이 5연패가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에요. 근데 5연패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는 그런 경기지 않나 싶고요. 시작은 올스타 브레이크 전 직전 7월 9일 삼성전 5대6 패를부터 시작합니다. 올스타전 브레이크가 끝나고 7월 16일 목요일 KT전 3대4 패배, 그리고 7월 17일 KT전 마찬가지죠. 1대6 패, 그 다음에 7월 18일 또 2대8 패, 그리고 7월 19일도 1대4 패로 총 5연패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후반기는 지금 전경기 선발 투수가 다 패를 쌓았습니다. 불펜 투수가 패를 쌓은 게 아니라 선발 투수에서 이미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난 그런 상황들이에요. 딱 한 경기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선발 전패라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인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전경기 선발 투수의 패전이란 첫 번째입니다.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졌다. 목요일 첫 경기 토러스트 6이닝 4실점입니다. 2회에 적시타 1번, 그리고 안타 홈런을 맞으면서 패전 투수가 돼요. 두 번째 경기 웰스 선수 5이닝 6실점입니다. 올 시즌 최다 실점이에요. 그리고 임창규 선수 4이닝 5실점이고요. 송승기 선수 4와 3분의 2이닝 1실점입니다. 그나마 송승기 선수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그리고 한 이닝에 다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게, 과연 모든 선발 투수가 한 이닝에 다 실점을 하는 상황이 과연 선발 투수 때문인가, 사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경기들입니다. 첫 번째로 한 이닝 흔들린 토러스트예요. 이 경기는 제가 리뷰를 올리긴 했는데, 토러스트 선수가 6이닝 7피안타 4실점, 볼넷 2개 내줬고요. 삼진 4개를 잡았습니다. 근데 투구수가 97개예요. 토러스트 선수가 1회 초부터 15개를 던지면서, 근데 볼이 좀 많았어요. 상대가 좀 나서줘서 아웃카운트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구가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2회 초에 볼넷을 내보내고 적시타를 맞고요. 힐리어드 선수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4실점을 하게 돼요. 한 이닝에 토러스트 선수가 실점을 따박따박 하긴 했지만, 한 이닝에 4실점을 하면서 이렇게 마구 흔들린 경기는 올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경기에 있었다? 이러면은 그 이닝을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2회를 마치고 나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했는지 3회부터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3회는 3제 원태고요. 4회는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5회, 6회 공 10개, 9개로 간단하게 끝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회, 2회에 포수의 리드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 완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완벽하게 몸이 풀리지 않은 토러스트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1회, 2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러스트 선수가 볼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스트볼 또한 낮은 쪽에, 그리고 몸 쪽에, 바깥쪽에 잘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치기 쉬운 높은 쪽, 스트라이크 좀 바로 위쪽에 걸리는, 그리고 정 가운데로 오는 궤적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게 잘 맞아 떨어져가요. 상대가 패스트볼을 노리고 들어오면은 치기 쉬운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패스트볼의 구속이 이번 첫 경기, 후반기 첫 경기에는 최대 151km가 나올 정도로 구속은 좀 쉬었는지 회복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제구, 특히 패스트볼의 제구가 여전히 불안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과연 포수가 어떻게 리드를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거는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저는 여러 의문을 가졌는데, 감독은 토르트 선수가 실점을 하게 된 거는 결국 그 이닝에 볼 배합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외인 투수들은 볼 배합을 전적으로 박동원 선수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데, 박동원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리고 상대를 잘 파악을 못하는 모습을 올 시즌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 투수가 변화구에 강한지, 그리고 패스트볼에 강한지,
몸쪽에 강한지 바깥쪽 공에 강한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던져야 되는데, 올 시즌은 너무 일관되게 한쪽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반대로 파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포러스트 선수가 hilliard 선수한테 최근 패스트볼에 hilliard 선수가 많이 늦는 모습을 보였는데, 패스트볼이 아닌 변화구를 던지면서 3런을 맞게 돼요. 이 부분은 박동원 선수 그리고 배터리 코치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회 끝나고 벤치에서 회의를 한 결과 3회부터는 호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결국에는 그 한 이닝, 아니 1회, 2회, 두 이닝 동안 포수의 볼 배합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특히 포수는 경기를 많이 공부하고 상대 타자를 많이 분석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약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보완된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특히 토러스트나 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은 두 번째 경기인데요. 이번 시즌 최다 실점인 웰스 선수입니다. 5이닝 6피안타 6실점, 볼넷 2개, 피홈런 2개, 투구수 98구예요. 토러스트 선수는 조금 반대예요. 1회, 2회에는 나쁘지 않은 투구를 보여줘요.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처리를 하고 위기 관리 능력도 보여주고요. 하지만 3회부터 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타자가 한 바퀴 돌게 되는 경우 볼 배합을 어느 정도 바꾸는데, 그 볼 배합이 오히려 이번에는 독이 된 그런 볼 배합이 되었나 봐요. 8번 타자한테 출루를 내주고, 그리고 상위 타순에 출루를 내준 다음에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볼이 많아지고요. 안현미 선수를 상대하는 게 좀 무서웠는지 볼넷을 내줘요. 볼넷을 내주다가, 그러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hilliard 선수가 직구에는 좀 늦습니다. 스트라이크도 많이 맞고, 그리고 배트에 늦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또 변화구를 던져요. 커브를. 근데 그 공을 hilliard 선수가 완벽하게 타격을 하면서 말로 홈런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최근 타격감이 썩 좋지 않은 장성우 선수 타석에 직구 하나 던지고, 그리고 슬라이더나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기서 넉점을 실점을 하고 또 4회를 잘 막아요. 그런데 5회에 투아웃을 잘 잡아놓고 또 안영민 선수한테 볼을 보냅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웰스 선수가 안영민 선수를 좀 부담스러워한다 라는 그런 모습인데, 안현민 선수를 볼넷을 내보내고 hilliard 선수를 상대로 초구도 변화구를 던져요. 그러면서 그 변화구를 hilliard 선수가 잡아당기면서 투런 홈런을 쳐버립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hilliard 선수가 직구에 넣는 모습, 그리고 변화구에는 좀 어느 정도 타격이 맞는 모습, 그런 모습을 이번 시리즈 내내 보여주고 있었는데, 결국 포수의 볼 배합이 패스트볼이 아닌 변화구를 던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패스트볼에 넣는 선수가 변화구 타이밍에 나오니 그 공은 정타를 맞게 되고, 그리고 결국 홈런을 맞게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 hilliard 한 명에 끝나버린 승리, hilliard한테 말로 홈런,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 외에는 KT 타자들이 오히려 안타를 총 7개 밖에 치지 못하면서 LG 트윈스가 9개를 친 반면 더 적은 안타수나 이 두 번의 실투, 두 번의 잘못된 볼 배합으로 경기를 내주게 돼요.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이날은. 그리고 토요일 경기인데요. 토요일 경기는 임창규 선수였는데, 임창규 선수가 1회부터 투아웃 이후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1회도 첫 번째 타자, 두 번째 타자 잘 잡아놓고 투아웃부터 흔들립니다. 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요. 2회에도 허경민 선수, 김민혁 선수를 공 8개로 잘 잡은 다음에 김상수 선수한테 안타, 한승태 선수한테 안타, 권동지 선수한테 안타, 그리고 최현준 선수를 파울 플라이로 다행히 처리를 하게 되면서 1실점으로 어떻게 맞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LG 트윈스 공격 때 문정빈 선수가 투런 홈런을 치면서 앞서 나가게 되는데, 3회에도 김현수 선수, 안현민 선수를 잘 잡아 나간 다음에 갑자기 hilliard 선수한테 또 변화구를 던집니다. 제가 계속 hilliard 선수를 얘기하는 게, hilliard 선수 패스트볼에 늦고 변화구에 지금 타이밍이 맞는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또 hilliard 선수한테 컵을 던지면서 안타를 맞고요. 허경민 선수한테 추가 안타를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LG 트윈스 배터리, 특히 포수는 hilliard가 변화구에 타이밍이 맞는구나 라는 거를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보이는데,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또 변화구를, 카운트를, 특히 결정구로 던진다는 거는 안타를 맞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면서 4회에 KT 타자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잘 맞고 나갔는데, 5회에 임창규 선수가 4타자 상대할 동안에 직구를 단 1개 던집니다. 나머지는 전부 커브, 체인지업이 있고요. 그 커브랑 체인지업만 던진다라는 거를 KT 쪽에서는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현준 선수 2루타,
김현수 선수 안타, 안현민 선수 몸에 맞는 볼, 그 직구 하나가 하필이면 또 몸에 맞는 볼이에요. 몸에 맞는 볼로 출루, 그리고 힐리어드 또 커브를 노려서 안타. 그러면서 임창규 선수가 4이닝 동안 총 3점을 내주고 주자를 쌓아놓은 채로 임창규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리오스 선수로 교체가 되는데, 리오스 선수가 이전 제가 분석 영상에도 말했지만 리오스 선수는 좀 더 몸을 많이 풀고 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하게 올라왔는지 첫 타자부터 안타를 맞고요. 바로 이어진 타자한테도 안타를 맞아요. 그리고 공이 높고 볼이 많아지면서 한승택 선수한테는 플라이 아웃, 그리고 권동지 선수한테는 또 볼넷을 내보냅니다. 이러면서 리오스 선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올라온, 그리고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창균 선수의 승계주자가 다 들어오게 되면서 4이닝 5실점이 되면서 이날 경기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경기인데 송승기 선수가 4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1실점 4사구 2개, 투구수 82개로 마치게 되는데 1회에 투아웃을 공 3개 만에 잡아요. 이제 복귀한 투수다 보니까 상대 타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고 1번 타자, 2번 타자를 공 3개 만에 잡고 아웃 카운트를 늘려놨는데, 그 다음부터 3번 타자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번 타자 안현민한테 공 7개를 던져서 볼넷으로 내보내고요. 그리고 4번 타자 힐리어드 선수한테 공 또 7개를 던져요. 다행히 이루수 구본혁 선수가 잘 잡으면서 이루수 라인 드라이브 아웃으로 마감을 하게 되고, 2회에도 또 똑같이 투아웃을 잘 잡고 흔들리게 됩니다. 장성우 선수 초구 아웃이고요. 허경민 선수 5구째 아웃이에요. 공개수를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세 번째 타자인 오윤선 선수가 초구를 노려치면서 안타를 치고요.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조대현 선수 상대로 공 7개 던지면서 볼넷, 권동지 선수 안타,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안타를 쳤는데 이재현 선수가 기가 막힌 홈송구를 하면서 더 이상 실점 없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3회 4회였는데, 그리고 4회에 첫 타자 장성우 선수 상대로 공 14개를 던지고요. 그리고 허경민 선수 상대, 오윤숙 선수 상대, 조대현 선수 상대로 총 공 12개를 던지면서 한 이닝에 26개를 던지고 이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볼을 상대가 쳐나가면서 파울볼을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은 대량 실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5회에도 투아웃을 잘 잡았는데 공 5개 만에 굉장히 잘 잡았어요. 직구 제구가 잘 들어가는 편이었거든요. 김현순 선수가 투아웃제가 되는 공이 굉장히 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안현미 선수 타석에서, 그리고 송승기 선수가 공 개수가 좀 많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부상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 개수 82구 만에 5회를 마치지 못하고 우광훈 선수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성적상으로는 4와 3분의 2이닝 5피안타 1실점 4사구 2개인데 투구수가 많아요. 물론 송승기 선수가 원래 6이닝 7이닝 이렇게 많이 먹어주는 투수는 아니긴 했지만 최소한 5회 정도는 마칠 수 있는 몸이어야 되는데, 코칭 스텝 판단으로는 그 몸이 아직 안 된 게 아닌가 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경기는 모든 우리 LG 팬들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고구마의 모습을 보여줘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위기 상황을 잘 맞고 나면은 보통 찬스가 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선두 타자들이 출루를 해줍니다. 5회 초 같은 경우에도 오지환 선수가 출루를 해주고, 근데 그 다음 타자들이 결과를 내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1대0 상태가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8회에 장성우 선수한테 초구 홈런을 맞고, 그리고 9회에도 투수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을 해서 4대1로 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자들이 점수를 내지 못했어요. 4일간 타자들은 총 안타를 28개를 쳤는데요. 득점은 7점입니다. 타율은 2할 2푼 6리고요. 경기당 기대 득점이 1.5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빈타에 시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은 아무도 나가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안타만 28개지 4사구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4사구를 많이 얻어서 7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루가 30개가 넘어요. 결국에는 타자들이 득점권에, 타자가 출루를 했을 때 후속으로 이어진 게 없었다라는 거고요. 득점권 타율이 29타수 2안타 0할 6푼 9리입니다. 아무리 타자들이 많이 나갔어도 0할 6푼 9리면은 못 들어온다는 소리죠. LG의 저 7득점 중에 문정빈 선수의 투런 홈런이 있고요. 오스틴 선수의 솔로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의 2타점이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단 1타점밖에 내지 못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올스타전 브레이크가 결국에는 타자들한테는 독이 됐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후반기 막판에 좀 타자들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쉬고 나서 오히려 이 선수들이 타격감이 다 죽은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은 쉰 게 문제가 아니라 우천 취소가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였으면은 후반기 첫 4연전은 한 경기만 열리고 금, 토, 일 3경기는 우천 취소가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늘이 경기를 하라는 뜻이었는지 모든 경기가 다 열리고, 그리고 우리 타자들은 그거에 대비해 준비를 안 한 게 아닌가, 준비를 못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거는 타자들만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안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어떤 타자가 문제였나 한번 보시면은 홍창기 선수 3경기 나왔어요. 마지막 경기는 나오지 않았죠? 11타수 4안타 2할 7푼 3리고요. 케민 선수 4경기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는 후반에 대수비 대타로 한번 나오고 13타수 2안타 1할 오픈 4리고요. 그리고 오스틴 선수는 전 경기 다 나왔는데 대부분 지명타자로 나왔어요. 14타수 4안타 2할 8푼 6리입니다. 타점이 있긴 하지만 홈런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득점권 타율은 0입니다. 그리고 4번 문보경 선수 4경기 나왔고요. 전 경기 다 3루수 출정했습니다. 19타수 4안타 2할 1푼 1리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헛스윙 삼진은 별로 없었어요. 배트 중심에는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운이 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리즈였고요. 그리고 송찬희 선수 후반기 막판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는 15타수 2안타 1할 3푼 3리입니다. 그리고 오지환 선수 17타수 4안타 2할 오픈 0리고요. 그리고 박동원 선수고 4경기 16타수 2안타 1할 2푼 5리입니다. 이 2안타 중 하나가 홈런이에요. 그리고 신민재 선수 4경기 나왔는데 타수 3안타예요. 네 번째 경기는 후반에 대수비로 나왔습니다. 3할 3푼 3리. 그리고 문정빈 선수 이번에는 기회를 좀 줬어요. 문정빈 선수는 이번에 거의 5번에 위치를 하게 있었고 11타수 3안타 2할 7푼 3리입니다. 이 안타 중에 투런 홈런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문정빈 선수 앞에도 타자가 좀 주자가 깔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득점권 타율은 또 0입니다. 그리고 문성주 선수 4경기 나왔는데 대부분 대타로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만 선발 출장을 했죠.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 2안타를 때리면서 2할 2푼 1리. 그러니까 대타로 나왔을 때는 안타를 한 번도 치지 못했고요. 선발 출장했을 때는 2안타를 치면서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걸리는 거예요. 송찬희 선수를 출전을 시킬 것인가, 문성주 선수를 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본혁 선수 2경기 나왔고요. 3타수 안타 없습니다. 타율은 0이고요.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3경기 나왔는데 6타수 2안타 3할 3푼 3리입니다. 구본혁 선수와 이재원 선수는 표본이 너무 작아요. 선발 출장한 경기도 있고 대타로 출장한 경기도 있고 치고 나갔는데 대주자로 교체된 경기도 있고, 하지만 인상적인 거는 이재원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1군 투수의 공에 대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이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정정을 할 게 제가 타석을 좀 잘못 적었네요. 오지환 선수가 4경기 13타수 4안타입니다. 그리고 3할 8리예요. 3할이 넘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할이 넘었던 타자는 단 2명이 아닌 신민재, 이재원, 오지환 선수 3타자고요. 오지환 선수가 15타석 그리고 13타수고요. 4안타, 2볼넷 총 6번의 출루를 해주면서 2타점도 있고요. 홍창기 선수가 13타석 11타수고요. 3안타, 2사사구로 5번의 출루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총 11번을 나갔다는 소리인데 11번 동안 한 번을 못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이 타자들 뒤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홍창기 선수 다음에 이어서 나왔던 선수는 대부분 케민 선수, 오스틴 선수, 문보경 선수였고요. 오지환 선수 다음으로는 보통은 박동원 선수, 이재원 선수, 그리고 신민재 혹은 구본혁 선수였습니다. 이 타자들이 전부 득점권 이럴 때 해결해주지 못했다 라는 모습이고, 그나마 오지환 선수만 정권에 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동안에 타자들의 타격감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물론 타자들은 사이클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오스틴 선수가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히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LG 트윈스의 성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오스틴 선수가 시즌 막판부터 조금 침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리뷰나 프리뷰에도 꾸준히 얘기했다는 건데 오스틴 선수가 직구의 타이밍이 늦습니다. 그만큼 좀 지쳤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올스타전 브레이크에도
허리가 안 좋다길래 홈런 더비는 아예 빠지고 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스틴 선수가 크게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입었던 부상이 완벽하게 낫지 않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작년 한국 시리즈 때도 오스틴 선수의 부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오스틴 선수가 안 좋은 모습을 한국 시리즈 내내 보여줬는데, 그 경기와 너무 겹쳐지는 그런 이번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오신 선수를 혹시나 완벽하게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과감하게 NC전에는 선발에서는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LG 트윈스는 너무 오스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만큼 오스틴을 더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포수 리드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지금 포수의 볼 배합이 투 스트라이크를 잘 잡더라도 풀 카운트 때까지 너무 유인구를 많이 던집니다. 제발 속아달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공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 평균적으로 4경기 동안 투수들이 한 이닝에 15개 이상을 던진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공 개수를 줄이면은 수비의 시간이 줄어들고 타자들의 타격감도 나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 공 개수가 너무 많아요. 26개도 있었고요, 28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타자들이 수비를 오래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타격감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좀 나빠지는데, 이 포수 리드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포로스티 선수 6이닝 동안 97개를 던졌고요. 평균적으로 16개 정도 던졌습니다. 한 이닝당. 그리고 웰스 선수 5이닝 동안 98개를 던졌고요. 평균적으로 19개 정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임창규 선수 4이닝 동안 75개를 던졌고요. 한 이닝 평균 19개 정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승희 선수 4와 3분의 이닝 82개를 던졌고요. 한 이닝 동안 평균적으로 17개 정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수들이 공이 많았다는 소리예요. 볼이 많았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위기도 많이 벌어졌다는 소리고, 수비의 도움을 받는 경기도 많았지만 수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다실점을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경기 지표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리한 상황이 사라지고요. 이 또한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무조건 여기에 던진다, 무조건 이 공을 던진다 라는 공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 공은 대부분 변화구입니다. 그러면 상대 타자들도 여태까지 경험이 있는 타자들이고, 그리고 콘치 스텝이나 벤치에서도 이 포수는 이 타이밍에 변화구를 항상 요구한다 라는 걸 알겠죠. 당연히 분석을 하고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타자들은 하나만 생각을 하면 돼요. 바깥쪽 변화구, 몸쪽 변화구,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를 잡으면은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잡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쳐다보지 말아야지, 참으면은 볼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타자가 15타석 중에 3타석 치면 잘 친다고 하는데, 그 3타석이 노림수에 다 걸리는 거예요. 특히나 외인 타자, 그리고 중심 타자들이 이런 걸 치게 된다고 하면은 여지없이 홈런, 장타, 타점이 되는데, 그 상황이 이번 포수 리드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힐리어드 선수 상대로 변화구 던지면 안 된다. 근데 기가 막히게 투스트라이크 잘 잡아놓고 변화구 던져요. 그럼 힐리어드 선수는 아싸 하고 쳐버립니다. 그게 다 홈런 되고 타점 되고, 그게 이번 포수 리드였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 정도일 정도면은 상대 타격 코치 무조건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투수, 특히 포수 잘 생각을 해보고 나와야 될 겁니다. 의표를 찌르는 투구 또 필요하고요. 위닝샷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보통의 위닝샷은 변화구죠. 근데 너무 변화구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다 파악된다라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비 위치와 정반대 코스의 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단 이번 4경기뿐만 아니라 수비 위치와 반대 투구를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였으면 땅볼이 될 공이 코스 안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경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아싸 땅볼이다 하고 왔는데 수비 왜 저기 있어? 라는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루수 수비를 2루 쪽에 붙여놓는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는 우타자를 상대를 합니다. 그러면 유격수도 자연스럽게 3루 쪽으로 좀 더 가 있을 거고요. 3루수도 라인 선상에 서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1루수는 주자가 있어요. 그래서 1루 베이스를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 공을 던져야 될까요? 확률적으로 몸쪽 공을 던져야, 특히 몸쪽에서 몸쪽으로 좀 더 말려 들어가는 공을 던져야 땅볼을 유도하거나 3루 라인 쪽으로 빠지는 공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LG 트윈스 포수는 반대로 해요. 바깥쪽 변화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타이밍이 늦더라도 조금만 밀린다고 치면은 이 공은 1루 베이스에 붙어있는 1루수와 2루 베이스에 붙어있는 2루수 그 사이, 그 광활하게 넓은 곳을
뚫고 지나가요. 반대로 우리가 좌타자를 상대를 하는데 이 타자가 극단적으로 좀 당겨치는 타자야. 그래서 유격수를 2루 베이스 쪽 가까이, 2루수를 1, 2루 간 중간쯤, 1루수를 베이스에 붙여놓고요. 3루수를 유격수 쪽으로 당겨놔요. 그래도 유격수와 3루수 간의 공간이 넓습니다.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당겨치는 타자이기 때문에 더 몸쪽으로 던져야 웬만한 공은 파울이 되고 웬만한 공 늙는다 하면은 유격수 혹은 이루수에 걸리게 되는데 또 바깥쪽을 승부해요. 바깥쪽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집니다. 오히려 바깥쪽을 더 밀려나가는 공을 던지게 돼요. 좌투수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 우투수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업. 그러면은 이 공이 완전히 늦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파울이 되겠죠. 근데 이 공이 조금만이라도 제 타격에 맞는다 하면은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떼굴떼굴 굴러서 좌익수와 완타가 돼버립니다.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번 LG는. 그래서 제가 밑에도 써놨지만 수비 코치와 배터리 코치의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라는 말은 수비가 타자의 데이터를 보고 수비 위치를 옮겨놨는데 배터리 코치는 정반대의 사인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볼을 유도를 하거나 파울이 돼야 될 공이 안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보인다 라는 게 이번 호수의 문제, 수비 위치와 정반대의 코스를 요구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 있었습니다. 4연전 첫 경기죠. 첫 경기에 마지막에 4대3까지 따라갔고 9회에 타자가 1루 2루까지 나가오는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타자들이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 경기에도 1대0으로 리드를 내주고는 있었지만 LG 타자들이 찬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지환 선수도 출루를 했고 구본혁 선수도 출루를 했고 그리고 상대가 흔들리는 상황도 좀 있었고요. 특히 스키모토 선수 그리고 배재승 선수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후속 타자들이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기지 못했어요. 야구계에는 이런 말이 있죠. 위기 뒤에 기회 온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면 위기가 온다. 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 경기가 이루어진 그 상황이 이루어진 경기들입니다. 위기 뒤에 기회를 잡았지만 타자들이 해결을 해주지 못했고 기회 뒤에 결국 위기가 오면서 게임을 내주는 그런 경기들이었어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타자들은 급했고요. 감독님은 지금 연패가 길어지면서 더 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4연전이었습니다. 지금 LG 트윈스는 위기가 좀 더 이어지고 있어요. 원래 같았으면은 예상으로는 지금 이로스 선수가 흔들리면서 최소한 저번 주말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선택을 하고 있었던 트로이 왓슨 선수가 합류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였나? 트로이 왓슨 선수가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등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빠르게 선회를 해서 다른 투수를 영입을 했고요. LG는 영입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아마 리오스 선수가 워낙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더 늦어진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수를 우리가 포스트 시즌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포스트 시즌에는 어느 특정 일수가 넘어가 버리면은 외국인 투수는 등판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자 전까지 빠르게 더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선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LG 트윈스가 4연패를 겪게 되는 그런 원인, 타자, 투수, 포수 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쨌든 오늘 월요일 하루 동안 코칭 스텝이랑 타자, LG 트윈스 선수들 모두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번 같은 투수력이었으면은 한두 경기 정도는 이겨야 됐을 경기였는데 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타자들이 좋지 않았다라는 모습이고 타자들의 타격감이 좀 올라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타격 코치가 어떻게 했다, 뭐 감독이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것보다 타자들 스스로 감을 찾아가는 그리고 눈 야구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중 3연전은 NC전이고요. 잠실에서 홈 경기가 있습니다. NC와 지금 상대 전적은 5승 3패인데 지금 주중 3연전 내내 비예보가 좀 있어요. 아마 높은 확률로 3경기가 다 안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상은 저번 주말 3연전에 이미 깨어져 있죠. 혹시나 이 3경기가 다 열린다면은 LG 트윈스는 반드시 다 잡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경기가 화요일 경기인데 이 경기를 이긴다라고 하면은 LG 트윈스는 다시 좋은 흐름을 타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진다라고 하면은 더 처참하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화요일 경기는 장현식 선수 대 원정우의 선수이고요. 수요일 경기는 예상으로는 토러스트 선수 대 라일리 선수, 목요일은 웰스 선수 대 테일러 선수입니다. 장현식 선수는 최근에 5이닝 1실점, 무실점 등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장현식
선수와 어떤 선수가 배터리 호흡을 맞출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박동원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제가 분석을 했듯이 박동원 선수도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나와서 LG 타자들은 일단 수비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타격감도 잘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LG 트윈스 지난 후반기 첫 4연전 분석 영상이었고요. 다음 경기인 화요일 경기 혹시나 열린다면은 그때 경기 보면서 다시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발 다음 경기는 이겼으면 좋겠네요. 너무 주말 내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럼 여러분 좋은 월요일 보내시고요. 야구 없는 월요일 하루는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보내시고 화요일 경기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